지금 상담 사례를 보면은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좀 노동행정이나 움직여야 되는데 상여금, 기본급 산입하는 거, 근로시간 줄이는 거, 뭐 상여금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거, 또 이제 해고시키는 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노동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건 초기 가도기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안착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바꿔서 좀 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문순 일반노조 사무처장이 먼저 토론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소개받은 서울일반노조 전 사무차장이고요. 지금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조직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요즘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정부에서도 문재인 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콕 집어서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뭐 문제 풀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특히 경비 노동자 관련해서는 경비 노동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언론들에서 이걸 다룰 때 한 90% 이상은요. 이것 때문에 뭐 중소영세기업이 망하고 뭐 자영업자 당하고 뭐 나라가 그래서 망할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고 정작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 다루고 노동자 입장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됐다, 되게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역효과를 부각시키면서 노동자를 걱정해주는 듯하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최저임금은 많이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전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뭐 착시 효과, 굉장한 호들갑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16.4% 인상률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뭐 엄청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재임금 만약에 16.4% 오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래서 157만 원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157만 원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까 1인 단신 생계비가 197만 원이라고 하는데 40만 원 모자랍니다. 157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40만 원은 뭐 빚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16.4%만 과대하게 부각하는 것은 이거 착시 효과고 굉장히 안 좋은 의도로 퍼뜨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이 결국 157만 원이에요. 최저 생계비보다 모자란 한참 모자란 금액이고 이것도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197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 거의 다요 연세가 한 70 정도 동국대 청소나 경비노동자 70에 가까우신데 혼자 그 돈 벌어서 혼자 150만 원 혼자 쓸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거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운이 아주 좋으면 그 청년 실업과 다 관련이 되죠.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1명, 운이 나쁘면 2명 정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근데 그 3명, 4명이 157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결론이. 16.4%의 결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57만 원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6.4% 많이 올랐다는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왜 그렇게 그럼 적게 올랐느냐 이것을 사실 관심 가지고 그러면 그 157만 원도 안 되는 훨씬 적은 작년 재작년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그걸 파보는 게 오히려 저는 생산적이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제 인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언론이나 이렇게 기득권 측에서는 최저임금 많이 올리지 말라 이게 결론인데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부정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 혹은 그 이상에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차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격차가 사실은
2위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상하이 10%간 임금 격차가 4.5배라고 하는데 예전에 IMF 사실 들어왔을 때도 한국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게 양극화를 초래할 거고 그 양극화는 결국에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라고 하는 IMF조차 우리나라의 그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뭐 지금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역시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높죠. 이런 문제를 계속 두고 갈 거냐? 이건 좀 아니라는 거가 저는 지표라고 좀 생각이 되고 국민들 인식을 봐서도요. 사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그 성북구에서 경비 노동자 관련해서 고용안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자들이 한 100명 정도 왔는데요. 그냥 일반 주민들이었어요. 예전에 그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 그 모델로 이제 토론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참석자 중에는 막말로 경비 노동자 하는 일 없다. 하루 종일 잠만 잔다. 뭐 이렇게 밤에 이런 인식을 가진 정말 반노동자적인 입장을 가진 주민까지 포함된 그 토론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최저임금 1만 원에 찬성을 한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언론들은 이런 것보다는 최저임금 이상하면 망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뭐 다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그 경비원 인건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200만 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가 80%예요. 그러면 이런 거 결과를 갖다 대놓고 보면 국민들 의식은 지금 당장이라도 10,000원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언론들은 엄청 다른 나라,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하는 거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착시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인건비가 차지한 비율이 경비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15%에서 20%거든요. 전체 관리비에서. 예. 그리고 아마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한 16%에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상률을 100% 인상해 주는데도 사실 없지만 다 인상해 준다고 해도 16.4%를 다 인상을 해 준다고 해서 전체 비용에 대한 비율이 한 2%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비 노동자 관련해서 이제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아파트 관리비에서 경비 노동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20% 정도인데 작년에 전기세가 인하됐죠. 아시죠? 누진제가 6등급인가 그렇게 해서 3등급으로 바뀌면서 11.6%가 전기세가 인하가 됐어요. 주택 전기료가. 그럼 뭐냐면 경비 노동자 인건비가 15에서 20%면 다른 것들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관리비에서. 그중에 전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비 노동자 인건비 상승률, 그러니까 비용에서 플러스 요인이죠. 대비 전기료 인하로 인한 마이너스, 상쇄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전기세 내린 거 얘기 안 하고 경비 노동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뭐 잘라야 된다, 뭐 휴게 시간 늘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되고 또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도 뉴스 보니까 종각 같은데 좀 심각한 데는 임대료가 38%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살인적으로 오른 임대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각해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최저임금 고작 10.4%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종각 같은 데 임대료가 38%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답은 좀 위도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일반 국민들 인식도요,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는 거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뭐 대선 공약으로 다 공이 10,000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들, 문제점들은 당연히 있죠.
경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꼼수로 늘리거나 뭐 해고하는 부분, 이거는 부작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중심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최저임금이 올리지 말자, 이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반 노조에서는 이제 동국대 그리고 다른 대학, 고려대, 연세대 뭐 등등 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원을 인원 수를 줄이죠. 그 퇴직자들을 보충을 안 하고 그 자리를 알바 학생들한테 청소를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알바 학생들 그 근로장학금 받아서 청소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 그 학생들한테도 그건 착취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알바 학생들은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사실 못합니다. 아예 그 채용 공고에서도 화장실 청소가 제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들이 줄일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8천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8명 나갔는데 그걸 충원을 안 했어요. 돈 많이 든다고. 그 8명 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저임금 다 적용 대상자들인데 그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0.002% 이 정도 돼요. 그것 때문에 대학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충원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들 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일 것 같고,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단기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1인당 13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30인 미만 중소 상공인.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노총 서울본부하고 이렇게 노력한 그 성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후년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이 대책이 임시 방편이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임시 방편인 이남아의 대책도 사실 없어지면요, 경비 노동자라든가 시약 노동자들은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뭐 만원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호들갑일지언정 그래도 그렇게 일부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 뭐 야당이나 막 시장 질서에 반한다라고 막 하는데, 사실 우리가 IMF 들어올 때 기업 살린다고 164조 원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기업 극소수의 재벌을 살리는데 164조 원 퍼붓는 거는 누구나 다 반대 안 하고 동의를 하면서 3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그 최저임금 노동자들,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의 생존권, 밥그릇을 지키는데 3조 쓰는 건 아깝다,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큰 모습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막 갖다 버린 돈도 많잖아요. 우리 자원외교로 쓴 돈이 43조입니다. 예,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마무리 지어라서 덧붙여서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 세금으로만 할 게 아니다, 재벌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재벌 비과세 감면해 준 걸로 지금까지, 법인세 감면한 걸로 지금까지 매해 5조 원씩 지금 재벌들은 돈을 굳히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세부금 깎아주는 거, 이 돈이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훨씬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재벌 국간 700조이 쌓여 있는데 한 2%만 풀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충분히 뭐 2배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박문수 동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일반 노조 조합원들이 거의 다 최저임금 대상자들이라서 당사자로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상당히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분 전체 일반 관리비에서 1~2% 정도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뭐 임금 가격은 한 10%씩 올리면서 챙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경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장려로 전기료 감면해 준 그 금액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유지하는데도 전혀 지장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과정에서 뭐 지대 올리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분노를 말씀하시네요. 동국대 8천억 예산 중에서 8명 해고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부분 지적하셨고,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해서 뭐 이제 우리도 할 이야기 많은 거죠. 재벌하고 뭐 금융기관들 다 IMF 때 어려울 때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줬는데 3조 그거 낸다고 해서 안 되냐, 정부 역할 계속돼야 된다, 이 이야기도 뭐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